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동네 목욕탕이 점점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이 공공 목욕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2004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동네 목욕탕이 만여 곳 정도가 됐었는데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로 급감했거든요. 가정집에 샤워 시설이 보편화됐고 결정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기초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조성에 나선 건데요. 태백시는 이제 철암 쇠바우 문화장터 주차장 부지에 공공 목욕탕을 지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고 네. 정선군은 2027년까지 마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도 공중 목욕탕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이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주거 환경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뜨거운 물 많이 나오면서 샤워 문화가 확산이 됐다. 네. 그래서 목욕탕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목욕탕을 애용하는 제 입장에서 집에서 샤워하는 거고 탕에 몸 담그는 거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죠? 세신도 있고요. 아, 그럼요. 이제 다만 이제 목욕탕은 새로 이렇게 짓는 것보다 그만큼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하는가가 또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공공 목욕탕 사업을 도입한 부산시의 상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이미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피난민 유입으로 욕실이 없는 가구들이 많았고 또 고밀도 거주 구조에다가 온천 문화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겹치면서 목욕탕의 역할이 특히 컸고 지금도 큰 도시인데요. 네. 그 와중에 재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적자를 견디지 못한 목욕탕들이 문을 닫으면서 원정 목욕을 다니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비교적 일찍 공공 목욕탕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구마다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이 좀 위태로운 곳들도 있었습니다. 운영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네. 이걸 어떻게 좀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이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좀 버티기 힘든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부산의 사상구가 이제 그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상구가 2022년에 26억을 들여서 공공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근데 2024년, 2년 뒤에 위탁 사업자가 못하겠다라고 손을 뗐는데 그 이유가 뭐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너무 올라서 운영이 어렵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후 구가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4차례 가까이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모두 유찰이 돼서 결국 그 민간 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석 달 만에 이제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화가 됐으니 좀 안정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개장 이후에도 상황이 좀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절별로 이용자 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좀 많이 없는 편이고 겨울철에 특히 많다고 하는데 여름철 이용객이 겨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요금,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있는 건데 그걸 다 겨울철 3달간의 수익으로 메꿔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이미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손익분기점 파악도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 목욕탕을 짓는 것 말고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이게 구마다 뭐 1,000만 원 혹은 많게는 2천만 원 후반대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이 예산의 목적이 시설 유지 보수, 그러니까 뭐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돈이지 이게 적자를 보전한다거나 운영비 지원을 하는 목적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목욕탕 요금이 이제 3,000원인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겨울철 전기세랑 연료비만 3천만 원 가까이 나와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중단을 선언한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아, 이게 이런 거 공공 목욕탕이다 보니까 네. 또 요금이 싸군요. 네. 예. 3,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인데요. 이 요금이 또 조례로 정해진 거다 보니까 위탁 사업자가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구청이 선뜻 올릴 수도 없는 게 이용자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나 고령자처럼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포기하면 다시 새 위탁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 여파가 이제 시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죠. 적자를 좀 겨우 이겨내고 간신히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한 위탁 사업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수익이 없지 이거는. 목욕탕 해가지고 돈 번다는 건 이제 옛날 호래 담배 피울 때 이야기고 적자 안 나면은 밥이라 담궈서 먹을 수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는 딱 겨울 몇 끼인데 겨울이 뭐 3개월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손님이 없어. 전기도 이제 또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버리는겨. 물세 엄청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더. 예.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위탁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 게 또 어르신 품위 위주비라는 바우처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 고령층한테 이제 이발, 미용비 명목으로 한 달에 2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걸 받고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자르고 대신에 한 달에 목욕탕을 3번 올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오는 분들이 좀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공공시설에서의 어떤 비교적 저렴한 이발비라던가 목욕비조차도 쉽게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지출이란 뜻이 되고 예. 이렇게 또 목욕탕이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간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비용 변화 구조 앞에서는 여전히 그 일상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례에서 이제 확인되는 게 목욕탕을 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네. 사실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줘야만이 네, 유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0원? 3,000원. 일반인 보통 10,000원 받는데. 그렇죠. 그죠? 다행히 뭐 지금 단계는 다행이지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년 동안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반년 이후에 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